한번 얘기했지만 비대면이 좀 좋았는데 학교 조용해가지고 그냥 뽑히는 나만의 것이야 꽃들이. 진짜 독점. 외부 효과가 없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세인트피터스버그의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베르누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솔루션, 해답이 실질적으로 경제학에서 어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최적화를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국 지침을 베르누이가 우리에게 준 것이죠. 놀랍게도 그 1700년대 그 초중반에서 그때 이제 제시가 됐던 것이 지금까지도 미시경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 이론도 추속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참 놀라운 거지. 약과 20대의 베르누이가 우리에게 제기한 문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때 잠깐 그 베르누이는 로그 함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확률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인간들이 평가하는 것을 그 효용,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져다주는 이 효용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효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어떤 효용 함수를 인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본 거지.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라고 본 거고,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로그 함수와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거의 그 질적으로 동일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루트 함수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가 보험경제학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제 그 보험시장 분석이죠. 그 푸는 문제하고 서술하는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푸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대처를 여러분한테 지각하는 거 괜찮아? 네. 우리가 이제 루트 함수와 로그 함수 두 개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혹은 뭐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루트 함수와 로그 함수의 특징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할까? 먼저 이제 연속적이려면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하고 연속적이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수리경제학을 돌아보면은 연속적이다. 항상 연속적이어야 되니까 두 번 미분. 일단 미분 가능한 거지.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연속적이고 두 번 미분 가능하다. 두 번 미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주는 함의는 이런 거지. 루트 함수도 그렇고 유튜브 보니까 강의를 할 때 소매를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뭐 열강한 듯한 느낌이 주는 것 같아요. 카메라 의식하고 이제 쇼를 좀 해야 되겠다. 연출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하다. 그것이 주는 함의점은 일단 여러분이 이미 그 미시경제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지만, 자 이게 계속 이제 우리 W가 있는 거지, 웰스가. 우리가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로그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로그 W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두 번 미분 가능한데 두 번 미분 가능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요것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고, 이 함수의 특징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또 미분해야지. 또 미분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두 번 미분이 가능해야지 저런 성질을 갈 수가 있고, 두 번 미분을 해야지. 두 번 미분이 가능해야지 저런 두 가지의 성질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지? 첫 번째. 두 가지. 이게 한 번 미분 가능할 때 이 성질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게 두 번 미분 가능해야지 이 성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말로
말로 해보면은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분도 있을 거야, 그지? 아씨 작년에 다 배운 건데 왜 또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그 동료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내 옆에 있는 어떤 애는 전혀 모를 수 있다라고 양해와 어떤 자비심을 베풀어 가지고 앉아 있었으면 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야 이게? W가 증가하면 뭐야? 효용은 증가한다. 첫 번째는 이게 W가 증가하면은 함수값이 증가하잖아, 그지? 아니지. 그렇지. 효용은 증가. W가 증가하면 효용은 증가한다, 그지? 이게 이렇게 되면 감소하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저기 미분이라는 게 기울기잖아. 어느 점에서 이렇게 터치하는 선을 긋더라도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다 이 얘기지. 그치? 여기서도 양의 값을 갖잖아. 터치하는 함수의 어떤 점에서도 그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 선을 그으면 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값이다. 이런 두 번째는 W가 증가를 하면은 효용이 증가는 하는데 글씨가 또 효용은 증가하는데 하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된다 이거지.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된다 이거지. 이런 의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는 좀 그림으로 보면 W가 증가할 때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시경제학식으로 다시 보세요. 어쨌든 이 함수가 두 번이 미분 가능까지 이성질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이성질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스크 어버스한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어떤 수요자, 보험 수요자를 가정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효용함수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지? 물어보면 이거가 있어야 돼. 거나 최소한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동시적으로 같이 하면은 또 점수가 더 높은, 그지? 뭐 이런. 그리고 그 글씨 뭐 그런 거 이제 답안을 쓸 때 그런 거 우려하지 마시고요. 뭐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뭐 문제가 5개야.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무슨 제가 1번, 3번, 4번, 2번, 5번 순으로 풀었는데 안 되나요? 뭐 안 돼. 왜 안 돼? 그 마음이 급한데 지금 되는 것부터 풀어야지, 그지? 그리고 글씨를 못 써도 상관없어. 읽을 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내가 못 읽으면 전화해. 내가 걱정하지 마. 대신 이런 거는 부탁을. 그림이 좀 많아. 지가 해도 돼. 머리 감았냐? 머리 긴 사람들은 좀 감았어. 머리 감았어? 머리 긴 사람들은 좀 관리 잘해줘. 이런 그 그림을 좀 많이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림을 잘 그리고 조금 그 색깔도 색연필로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 미분 가능을 한 이유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또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모든 거는 뭘 보여주느냐? 이 보험 수요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모든 스토리는 지금 뭐냐면은 이 보험 수요자가 위험 회피적 이런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 보험 수요자는 위험 회피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또 항상 있는 척 하려면 또 영어 또 한번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어버스하다.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리스크 어버스하다. 위험 회피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저 성격이 있어야 되니까.
단조증가 변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단조증가 변환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미시경자 어떤 뭐 공기업의 시험을 보거나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전공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 이 팁인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특히 그 병작을 공부할 때 우리 여기 보험 시장 분석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미시경작을 듣거나 뭘 하거나 어떤 경작에서 어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 시험의 궁극적 의도는 뭐야? 뭐 우리가 교수님들도 출제하러 가끔 들어가지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사람을 떨어뜨리는 데 있는 거야. 사람을 떨어뜨리는 데. 인간들을 붙여주고자 하는 게 시험이 아니야. 인간들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많이 했고 이제 특히 이제 산업은행에 있을 때 내가 2년 동안 그 신입병원 그 공채 시험 문제 출제했거든. 훨씬 감금 당해가지고 2주 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좋더라고. 집에도 소리치는 사람들 안 맞춰도 되고 좋더라고. 네. 그때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내가 은행에서 이제 내가 앉아 있잖아. 은행 책을 막 이만큼씩 갖다 줘. 은행 도서관에서 책을 갖다 줘. 그래가지고 책에서 보다가 나 아직도 기억나네. 실질 실효 환율 시험 문제 냈던 거 아직도 기억나네. 그거 내고 이것도 냈어. 이것도 내고 그 다음에 주에서 내 주. 밑에 주 있지 각주. 각주에서 내 각주. 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다. 취업 뽀객이라고 취뽀. 그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놀랬던 거는 그 시험 끝나고 한 1시간인가 2시간 지났는데 쫙 복귀해가지고 문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이거 출제하는 새끼 저주 받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씨 무섭던데. 단조증가 변화는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팁으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수학적 성질이야. 나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단조증가 변화 몰라도 돼. 뭐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저거 모른다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효용함수를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효용함수가 제일 중요한 건 3개밖에 없어. 4개 밖에 없는 거예요. 콥 더글라스하고 완전 대체제하고 완전 보완제하고 그 완전 보완제를 레온티에프라고 부르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하고 그다음 코사일 리니어 주음선형 이 4개가 딴 거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이 4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이 4개만 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니까 콥 더글라스 이거를 단조증가 변화를 시키면은 여기다 그냥 저번에도 보여줬잖아. 로그를 붙여 그냥. 로그를 붙이면은 로그의 성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로그의 x에 플러스 로그의 y 마이너스 알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알파의 로그 x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의 y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개 조건이 효용극대화 1개 조건을 위해서 1개 조건 있잖아요. 그치? MRS가 그치? 그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은 그 조건이 있는데 MRS 계산하면 이거 되게 복잡해져요. MRS 이거 되게 쉬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져. 그래서 보통 단조증가는 이래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함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함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똑같은 함수인 거예요. 이거는 단조증가 변화를 시키면 똑같은 함수거든요. 사실 생긴 것만 다르지. 그랬을 때 이게 훨씬 조작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이제 콥 더글라스 함수의 더 이제 특징은 내가 이거 진짜 팁으로 알려드리면은 이게 수요가 있잖아. x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잖아. 이거고 y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거든.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콥 더글라스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재화에 대한 그 수요는 항상 돈 있잖아. 버젯 예산에 알파 여기 붙어 있는 애 비율만큼을 항상 얘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걔 가격으로 나는 거로 딱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알아두면 되게 편한 콥 더글라스 특징이라는 거지. 단조증가 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조작의 편리성. 복잡한 함수도 단조증가를 하면 상당히 그 수학적으로 조작하기 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단조 증가 변환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두 번 미분 가능한 거를 하려면은 이 리스크 어버스한 그러니까 이제 위험 회피적인 보험 수요자의 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단조 증가라는 건 뭐 이제 어떤 조작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단조 증가 변환할 수 있는 그 함수다, 효용 함수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테이블을 통해서 봤던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자, 하나하나 이제 보면 뜯어보면 이제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 괄호를 붙이는 거는 이제 보통 안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리거러스하게 좀 엄밀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A1부터 뭐 A2, A3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효용함수라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박스 가로 안에 A 액션을 집어넣는 거죠. 효용함수 보통 저 박스 안 쓰는데 어떤 저런 행위를 통해 어떤 특정한 내가 어떤 선택을 딱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용함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그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또 추상적으로 나오는 게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저번에 얘기했던 거 정확히 그거예요. 정확히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내가 어떤 액션 1을 취했어. 그럼 내가 파이 1이 이거지. 파이 2가 있고 만약에 파이 3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 C에 1이 있고 C에 2가 있고 C에 3가 있지. 저번에 이제 봤지만 어떤 A1이라는 액션을 취하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액션 내가 어떤 행위를 딱 했을 때 확률적으로 세 가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지? 이러한 확률로 발생을 하고 그 각각의 상태가 발생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 얘기지. 그때 이제 봤단 말이야. 테이블에서 우리가 복잡한 테이블에서 요 테이블에서 본 건데 여기 또 액션도 막 되게 많아, 그지? n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액션만 딱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뭐 두 번째 액션도 취할 수 있고 세 번째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어쨌든 다 동일하니까 첫 번째 액션을 취했을 때 이런 상황을 이제 내가 맞이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 액션 1을 내가 행위 1을 내가 선택을 딱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지?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상황이. 내가 그러니까 내 액션이 지금 화재 보험을 구입하는 액션을 딱 취하는 순간 이런 상황이, 이런 확률 분포가 이 세 개가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 확률론을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세 개로 확률 분포를 바라본다니까. 내가 좀 어떤 액션을 하는 순간 그 상황에 딱 돌입하면서 그 상황에 돌입했을 때 불확실성의 세계가 나한테 펼쳐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국진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니야, 누구지? 이휘재였나? A와 이제 B를 딱 취해, 그지? 야, 내가 오늘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개팅을 갈까 말까 이제 막 결정하는 거지. 그 소개팅을 이제 가른다는 결정을 했을 때와 안 가고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의 행동이 완전 또 결정이 또 달라지잖아. 그렇지? 가는 순간에는 이제 뭔가가 어떤 확률로 내가 사랑에 이게 이제 형성된 가능성도 이제 상태가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확률로 열받아가지고 이제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발생을 하잖아, 그렇지? 시간 낭비했네, 씨. 주선자 불러내가지고 이제 술 먹고 뭐 이런, 그지?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가 이게 딱딱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렇게 생겼어 진짜. 어떤 액션을 딱 취해가지고 가면은 이런 확률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액션 1을 취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기대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파이번에다가 어떤 내가 이제 특정한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 있으니까 로그 함수나 뭐 루트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기대 효용이 되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기대 효용이야, 이 사람은. A라는 1이라는 액션을 딱 취했을 때 기대 효용이 딱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를 잘 써야 된다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일단 이걸 잘 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시험 문제에서 잘하려면 이게 중요해. 이 표를 잘 만들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 이 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딱 이런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이제 문장으로 주어지거든. 문장으로 쫙 있으면은 그 문장을 일목요연하게 테이블 하나 딱 정리해내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점수가 얻는 거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시나리오를 드리고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딱 접하는 순간 이러한 테이블을 딱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테이블을 만들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거든. 이 기대 효용은, 그렇지? 기대 효용이 또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그거를 최적화,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해야지.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지. 단계별로 볼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기대 효용은 이렇게 쓴다. 굉장히 좀 복잡한 추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얘를 염두에 두시면 되지. 그게 어렵지 않아. 그리하여 불확실성 하에서 최상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AI, 나의 액션. 간단히 얘기하면은 또 여기 뭐 A2, 요거 이제 A1은 내가 화재보험을 구입해. A2 화재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상황이 또 다르게 펼쳐지면서 그렇지. 그에 따른 기대 효용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기대 효용이 더 크냐? 기대 효용이 더 큰 쪽으로 간다 이거지. 그 행위를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한.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어제 내가 계량경제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발생을 한다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아셨죠?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냐. 자, 그리하여 이거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각자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주식 중에 여러분이 어떤 걸 살 것인가. 물론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니까 돈을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겠지. 그지? 그러나 여기서 일단 여러분은 어떤 주어진 숙제는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라고 한번 해보십니다. 이 두 가지. 인터넷 기업의 주식이 있고 공익 기업의 주식이 있단 말이야. 뭐 여기서 일단 화폐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터넷 기업을 산다라는 행위를 취했을 때 공익기업의 주식이라는 이 주식을 산다는 행위를 취했을 때의 이 상황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 표로 만들어 보면 요거 우리의 표로 만들어 보면 한번 우리의 표는 첫 번째 내가 A 이렇게 쓸까? A 인터넷 그 주식을 사는 액션을 내가 취해. A 또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결과 80 그다음에 100 저기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지만 우리의 표에 아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여기 이제 C잖아. 파이가 이게 0.3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A 우리가 공익기업에서 하면 또 80, 100, 120이라는 이러한 결과물이 이러한 확률로 주어진다는 얘기지. 이제 이러한 확률로, 그죠? 이러한 확률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갖다가 샀는데 이 수익이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고 하지 보수를 가격이라고 하지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모르는 거야 진짜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야. 그저께 밤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그 서재 쫙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성경책을 내가 꺼내가지고 이 성경책을 봤어.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에 쌓여 있는 뭔가를 내가 꺼냈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이상. 그러니까 거기 또 뭐가 있었냐? 내가 너무 웃기는 게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네 내가 이제 동네 어떤 저 런던의 북쪽에 있을 때 이제 동네 교회에 다녔어.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 흑인 교회.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 막 흑인 영화에 나오는 흑인 아줌마들 막 찬송가 부르고 막빵 이거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때 받았던 그 있잖아 주보라고 하나 이게 막 꽂혀 있더라고 그 성경책에. 야 그때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몇 군데 접혀져 있는데 야 구약의 전도서 7장 14절에 줄이 그어져 있다고. 같이 한번 묵상할까 보고. 야 전도서. 야 진짜 난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 진짜. 와 진짜 내가 아니 나 오해하지 마. 나 그거 안 당겨. 근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전도서 7장 14절에 이게 14절인데 이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근데 영어로 보잖아. 영어로 난 여기 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consider 동사가 있어. consider. 이게 그냥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살 때도 뭐가 일이 잘 안 되잖아. 일이 잘 안 될 때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단 집에서 조용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지고 궁리를 해야 돼. 궁리를 하면서 약간 근미래를 응시를 해야 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컨시더야. 이 두 가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같이 만든 거야. 왜? 인간이 미래 그러니까 불확실성조차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야, 쎄하더라고 난 느낌이 쎄해. 하나님이 주면 불확실성까지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야. 확률론을 만든 사람들이야말로 신에 대한 고역자들이 아닌가 이거 생각이 드는 거지. 미래를 모르게 인간이 미래를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또 우리는 또 확률론을 기초해서 이 확률 분포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처를 신에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만들었지 많은 거. 그러니까 이 교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곰곰이 이 구절은 곰곰이 볼 필요가 있다. 아 밤에 저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 이러니까 민주당 이 새끼들이 발전이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해. 컨시더 뒤로 물러앉아가지고 좀 뭐가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지?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밑에 잘 봐야 돼. 여기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강조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통분에서 배웠으리라 믿는데 첫 번째 인터넷 기업이든 공인 기업이든 기업 주식의 어떤 이걸 주가라고 할게. 보통 우리 주가 자체보다는 어떤 그 변동률을 많이 보는 주가라고 할게. 주가라는 것은 확률 변수다. 일단 이 얘기를 할게. 주식의 가격이 주가라는 건 이제 확률 변수다. 이거 뭐 정확히 얘기해. 정확하게 이 표가 보여주는 게 정확하게 이게 이산 확률 변수라는 얘기거든. 저번에 주사위 던지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로 각각의 구체적인 값이 딱 분포가 되는 이게 이산 확률 변수. 이게 주가라는 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주가라는 건 이산 확률 변수지. 원래 주가라는 건 연속 확률 변수지만 원래 주가는 여기서는 이 세 가지만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중요하게 뭘 가지고 있다? 이게 기대값과 분산을 가지고 있다. 확률 변수라는 건 무조건 확률 변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확률 변수의 특징을 드러내는 게 기대값과 분산이야.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얘네들이 일단 기대값은 어떤가? 그러니까 평균 수익, 그러니까 평균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기대값을 구해보면은 얘 주가, 그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expected value지 뭐.
평균이라는 거는 80 곱하기 0.3 플러스 100 곱하기 0.4 플러스 120 곱하기 0.3. 그지? 그러니까 그 어떤 확률, 그 뭐가 발생하는데 그 확률로 이것이 발생했을 때 이걸 둘을 곱해 더하기 이 상태가 가. 그럼 그 확률과 그때의 결과 곱하기 더하기 또 나머지 거. 이게 이산항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의 정의잖아. 이거 평균 주가야. 이 주가는 지금 이제 인터넷 기업의 평균 주가. 그러면 얼마? 얼마? 아니 계산 전담 요한을 두이지 안 되겠어. 나랑 눈 마주친 우리 여학생. 계산기를 좀 계산 좀 해줘. 두리번거리지 마. 본인. 좀 봤는데도 여기 있어 왜? 얼마? 얼마? 어? 164? 오케이. 164에. 믿어보지 뭐. 자, 요것도 해줘 그럼. 요것도 해줘봐. 웅성대지 말고 얘기를 손 들고 정정당당하게. 100 같습니다. 어? 164 아니고 100 같습니다. 100이래. 두 번째 거. 둘 다 100. 100. 기대 주가가 같아. 근데 우리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값 얘기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번에 그거 기억나? 기대 손실은 위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학적으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다. 얘기했지 분명히 수업 시간에. 기대 주가는 우리 관심사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사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지금 값이 같아가지고 어떠한 결정에 중거점 될 수가 없지. 분산을 본다 이거. 분산을 보면은 이거지. 80의 제곱 곱하기 0.3 플러스 100의 제곱 곱하기 0.4 플러스 120 제곱 곱하기 0.3 마이너스 100의 제곱이 되는 말이지. 분산의 정의가. 요거는 좀 따로 쓸까? 분산의 정의가 원래 그 분산이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야? 2의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러니까 각각의 결과물들을 제곱해서 확률로 곱해서 다 더하고 빼기 뭐 기대값의 제곱. 이게 분산이잖아. 분산.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산은 80의 제곱 곱하기 0.1 플러스 100의 제곱 곱하기 0.8 플러스 120 빼기 100의 제곱은 같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계산할 때 그냥 앞덩어리들만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분산이. 우리 학생? 안 하고 있어?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참. 수업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지가 계산을 했고 계산을 시키고 난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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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딴 금융 과목 듣더라도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얼마? 내가 계산이 바빴어야 된다. 어? 240. 요거 240? 요거는? 요거는?
내 예측에 이것도 240 나올 것 같은데 왠지. 80. 어? 80. 80? 240, 80? 맞아? 확실해? 일단은 만약에 우리의 판단점이 기대 주가와 분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이게 다 맞는 답이라면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어느 걸 선택해야 돼? 그렇지, 공익부를 선택해야 돼. 기대값은 같은데 분산이 작잖아. 분산이 작아야 된다니까. 분산이 큰 거는 싫어. 왜냐하면은 향후에 내 오늘 샀어. 내일의 주가가 나에게 실현될 값들이 너무 넓게 퍼져 있거든. 싫은 거야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같으면은 당연히 분산이 작은 걸 선택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이제 불확실성하에서의 실질적인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도구, 본질적인 도구는 기대 효용을 비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기대 효용을 일단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지우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면 항상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내가 미시간을 칠 때쯤에 그런 문제도 내는데 이렇게 돼 있어. 투자론에 제일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거야. 투자론. 여러분이 금융 과목에서 투자론을 배우게 되면은 제일 뭐 이렇게 쓸까? 투자론의 이 평면을 제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요건 표준 편차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랑 분산은 똑같지 뭐.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표준 편차니까. 만약에 이런 평면에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요건 뭐냐면은 expected rate of return,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어떤 주식 같은 경우가 정확히 이거지. 그러니까 expected rate of return.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 뭐 수익의 표준 편차. 이건 뭐야? 결국은 일종 정도 위험을 내포하고 위험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지. 그지?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잖아. 그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이 투자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차별성부터 이렇게 생겼다고 보잖아, 그지? 근데 무차별성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가 선호의 방향이. 왜? 여기서는 멀어지고 싶고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무차별 곡선이야.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기억나죠? 나중에 뭐 투자 관련 과목을 들으면은 제일 투자 관련 과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평면이에요. 시그마하고 expected rate of return, 이 평면이거든. 그때 문제가 그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 여기 자본 기대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걔랑 여기 이제 만나는 점에서 적정 이것과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호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 나중에 이제 어딘가에서 부딪힐 거야, 여러분이. 금융 관련 방법을 배우면.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기대 효용을 한번 구해보자. 기대 효용을. 기대 효용을 구해보자. 내가 만약에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액션을 취하는 순간 이 이유는 그지? 굳이 쓸까? 안 써도 되는데 이유만 써도 되는데. 자, 그 다음 뭐야? 0.3 곱하기 루트의 100 곱하기 80, 그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루트의 100i. i는 결국은 요 가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i는 알죠? 나중에 시험 문제 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호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명확히 써줄게. 근데 여기서 지금 i가 인컴인데 사실 이제 이거를 내가 유일한 인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지? 인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i를 쓴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i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i는 루트 안에 들어가기 루트 안에서 뺄 수도 있단 말이야. 뺄 수도 있단 말이야. 빼면은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스토리가. i가 이 루트 안에 좀 봐봐. i가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그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완전히 다른 얘기야. 왜냐면은 잘 봐요. 위에 거는 이렇게 되는데 밑에 거는 뭐야? 여기 i가 빠져나와서 밑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나중에 보겠지만은 위험 중립적인 사람.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직선의 효용함수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 i가 지금 안에 있는 거야. i가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얘와의 형평성, 공간의 형평성을 절반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EU의 A의 인터넷은 0.3 곱하기 루트의 100 곱하기 80 더하기 0.4 곱하기 루트의 100 곱하기 0.4의 100 플러스 0.3 곱하기 루트의 100 곱하기 120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치? 이렇게 되고 얘거는 EU에 내가 공결의 주식을 샀어. 그러면 0.1 곱하기 루트에 80 곱하기 100 곱하기 80이라고 쓸까? 80 곱하기 100 플러스 0.8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플러스 0.1 곱하기 루트에 120 곱하기 0.1 누가 이 계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산 있어? 이제 빨리 좀 해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금일이 여겨줘. 마지막 오해없기 바래. 나 교회 안 다녀. 전도한 거 아니야. 괜히 저기 애타다가 저 그런 얘기 하구나. 그냥 그 구절 자체가 좋더라. 난 진짜 너무 감동 받았어. 우리 여학생은 오른쪽 거 해줘라. 남학생이 왼쪽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얼마? 99점? 네 자리까지는 60인데? 자, 이거 99.692. 그 다음에? 91.45. 이렇게 돼. 왜? 뭐 재밌어? 잘못 혹시 오른쪽에 0.1 곱하기 루트 100 아유 그러니까 1.4 확연하지 그지? 뭘 사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지. 왜? 지금 결론이 지금 우리가 이 기대효용 극대화의 원칙으로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의사결정을 정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 교수님, 네. 그 91.45 아니고 99.89 99점 89 네 자리까지. 8987 99.8987. 99.8987.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네 여기가. 그러니까 공익기업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 그러니까 이게
중간고사에 아마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패턴이 쫙 이렇게 아시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아니 물론 이제 4월 첫째 주에 예전에 시험 문제나 이런 거 다 올려드릴 텐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자, 이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 사람이 효용함수를 로그 뭐 W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 첫 번째 문제가 그거죠. 자, 이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서술하시. 이렇게 가면 아까 그림 있잖아. 두 번 미분해가지고 첫 번째 미분한 값은 그것도 보여줘야 되겠네. 첫 번째 미분한 값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미분한 값은 0보다 작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위험의 피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지워도 될까?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무슨 교과서 같은 데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걸 내가 이제 가지고 보통 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낼 때 있잖아. 답이 좀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되게 쫀쫀하게 내. 거의 차가 안 나잖아, 그지? 99점 뭐까지 똑같은데, 그지? 근데 어쨌든 0.001이라도 높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그 구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를 또 보여드리자면, 자, 어떤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UW가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의 x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요거는 이제 x분의 1이 되잖아. 네?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웰스는 항상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웰스는 항상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웰스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로그 값 자체가 그렇게 정의가 되니까 정의역이 다 그 플러스 값이잖아. 양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수를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로그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두 번 미분해.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쓰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이 뭐 경제 수학 시간 아니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걸 가르쳐야 되니 내 입장 놓고 고려를 해줘야 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두 번 미분하지. 틀리면 얘기해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형적인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효용을 나타내는 효용함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루트 함수를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W의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한 번 미분하면은 이게 2분의 1의 W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그래도 0보다 크고, 그지? 예, 0보다 크고 이걸 또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W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 다. 딱 요 두 효용함수만 우리가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보험시험 문제에서 두 효용함수만. 그래서 요 두 개의 효용함수는 전부 첫 번째 미분 한 번 했을 때는 0보다 크고 두 번 미분했을 때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그것은 그림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휘는 효용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동일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통해 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떤 확률 변수로 무언가가 특징 지어지면은 기대값과 분산을 먼저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이 기대 효용을 잘 써서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서 어떤 기대 효용이 더 큰가를 통해서 액션을 취한다, 액션을 결정한다. 이걸 갖다가 일단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건 예라기보다는 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왔어요. 전형적인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셋업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본적인 셋업이야. 방금 전까지는 뭐 이제 다른 맥락 속에서 예를 본 것이고 여기가 이제 진정한 우리의 이제 문제 셋업이 되는 거지.
자, 개인에게 주어진 가능한 행동은 A1이고 하나이고 자산으로 측정된 이 행동으로부터의 결과는 W1과 W2의 두 가지라고 가정하자. W1과 W2.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그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그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떤 액션을 하나만 이제는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액션 하나 어떤 액션을 딱 취해. 어떤 액션을 딱 취하는 순간 결과가 저 W1과 W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웰스가 줄이잖아. 이게 W1은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진 거지. W1은 일단 W1은 이제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여기 괄호치고 S1이라고 써도 되겠다. 스테이트 상태 1에 지금 이렇게 가고 상태 2에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두 가지 상황이죠. 내일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나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벌어지는 거야. 저 상태가. 그래서 그 결과물은 W1, W2가 되는 거지. 어디가 급해? W1과 W2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기호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표에서 봤던 그 결과, 컨시퀀스. 액션 1을 취했을 때 컨시퀀스 1, 액션 1을 취했을 때 컨시퀀스 2이기 때문에 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으시겠다. 혼란이 오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리고 W1은 파이 1이라는 확률로 발생을 하고 W2는 파이 2라는 확률로 발생을 하는데 두 가지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 W1이 발생하는 확률을 W1이라고 파이 1이라고 썼으니까 W2가 발생하는 확률은 1 마이너스 파이라고 여기 그렇지. 파이 1을 그래서 파이라고 쓰고 그렇게 되면 파이 2는 1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 1, 파이 2를 그냥 파이와 1 마이너스 파이로 쓰지. 두 개만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파이를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0.5의 확률로 W1이 발생하고 0.5의 확률로 W2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가정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르게 나가요. 예를 들면 뭐 0.9, 0.1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그림을 변경시켜.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변동시키거든. 저 파이가 뭘 변동시키냐면은 파이가 얘를 변동시켜. W0 파이 값이 얘를 변동시킨다고. 요거 뭐래? expected wealth 기대 자산이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다. 기대 자산. 나중에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기대 자산. 저 기대 자산은 뭐야? W1과 W2의 확률로 계산한 가중 평균이 되겠지. 그지? 가중 평균. 자 봐. 그렇기 때문에 W0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W0는 보통 이제 expected wealth지. 그러니까 expected wealth가 기대 자산이라고 쓰는데 기대 자산 어떻게 구해? 기대 자산은 파이에 W1을 곱하고 1 마이너스 파이에 W2를 곱한다. 요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파이가 변하면은 W0 변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W0가 지금 2분의 1 확률이 만약에 0.5면은 저 W0는 W1과 W2 정확히 중간 지점이거든. 정확히 중간 지점이야. 얘를 생각해봐. 여기가 50이고 그러니까 100이라고 쳐봐. 2분의 1을 가중평균으로 내면은 100이거든. 딱 중간에 오는 거거든. 중간에. 그러니까 파이 값이 변하면은 W0 위치가 변해. 그림이. 그러니까 무조건 저 W0를 W1과 W2의 중간 지점을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일 경우에만 중간 지점을 찍히고 만약에 파이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파이가 커지면 이 W0에서 왼쪽으로 W0가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파이가 커지면
쪽으로 한단 말이야. 파이가 커지면 파이가 뭐야? W1이 발생하는 확률이잖아. 제 가중치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고요. 파이가 커지면. 그리고 파이가 작아지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W0가. 그지? 얘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면 이쪽으로 W0가. W0는 그래서 이동하는 거야. 파이에 따라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릴 때나 이럴 때 주의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일단 2분의 1로 가정을 하자. 지금 그래서 2분의 1로. 그러므로 자산의 기대가치, 내가 얘기했던 기대자산, 여기 자산의 기대가치라고 되어 있지. EW는 파이 곱하기 W1 플러스 1 마이너스 W2고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거야. 2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이 중간 지점에. 그거 주의하고. 그래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 평면을 딱 그려야 되는데 일단 W1과 W2를 찍어야 돼. 문제 있으니까 W1과 W2를 이렇게 찍고 주어진 확률을 보고 만약에 2분의 1인 순간 여기 정확히 중간에 찍고 파이가 더 커지면 이쪽에 어딘가에 찍어. 정확히 계산 안 해도 되고 정확히 찍지 않아도 되고 그냥 대충 저쪽으로 밀려 있는 걸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요 유틸리티 어차피 로그 아니면 루트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걸 x수까지 만나게 하려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는 이제 0을 지나지만 로그는 여기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얼버무리려면 좀 공중에 뜨게 그냥 그리면 되지. 얼버무리려면. 그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점선 그려주고 여기 점선 그려주고 문제를 받는 순간 일단 그렇게 하면 이제 레디가 된 거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요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야. 요점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요것과 요걸 물어보는 거지. 그 상황에서. 요 C가 뭐냐? C가 기대 효용이야. C점. 그러니까 C점이 기대 효용이 아니라 C점의 높이에 있는 요것이 기대 효용이야. 여기 기대 효용. 빨리 가면서 봐. 그렇지. 기대 효용. 약간 혼동이겠는데? 그러니까 그림상 이 W0로 그냥 없애는 게 혼동이 없겠는데? 그냥 expected utility 아시겠죠? expected utility. 내가 볼 때 약간 굉장히 혼동스러운 그림인데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거 지워주고. 그래서 어쨌든 저 C점이 나타내는 높이가 기대 효용이야. 이 문제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W0의 효용이지. 저 선상에 있는 효용 함수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지. 문제를 안 풀고 일단 문제를 받는 순간 요건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높이의 값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기대 효용을 계산하면 이게 찍히는 겁니다. 기대 효용을 계산하면. 그 다음에 요 거리를 물어보는 식으로는 항상 나오고 시험 문제. 요 거리 이름이 따로 있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요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지금 문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위험 회피. 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위험 회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위험 회피, 리스크 어버전은 결국은 우리가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득이 있을 때 주관적으로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주관적으로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거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로스 어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경제학에 손실 회피 성향. 여러분이 그 경제학에서 노벨 경제학상 비교적 좀 최근에 받은 커너먼이라는 사람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비헤이비어라고 표현을 쓰지.
경제학에서 현재 가장 최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 행동 경제학하고 실험 경제학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00 몇 년도에 노벨상 받았죠. 행동 경제학. 이 사람들이 주창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제학에서 리스크 어벌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로스 어벌전도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스 어벌전이 바로 저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이득 보는 것보다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행동주의 경제학의 이 이슈는 뭐야? 행동주의 경제학. 이 사람들이 이게 주로 심리학자들 중에서 경제학이랑 걸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주로 많이 하는데 저 우리가 리스크 얘기했듯이 인지의 착오가 발생합니다. 인지의 착오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론을 보고 있어. 경제학의 제일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야?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경제 주체라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아야 인간은 가끔 굉장히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지. 그러니까 경제학이 서 있는 그 그라운드를 정면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의외로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지. 상당히 빈번하게. 상당히 빈번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또 대응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또. 참, 인간들이 참 별짓 다 해. 그러니까 여기 대응에서도 게임 이런 거 중에 또 몇 사람이 또 인간 것이 그래 그러니까 합리적이긴 한데 뭔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야. 그건 이미 우리도 얘기했던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는 거지. 요거는 이제 우리 이용주 교수가 잘하니까 이용주 교수한테 물어보도록. 바운드 레이션이지. 어떤 근데 리스크 어버전을 통해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림을 보면 나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 D점이라는 거는 최초의 자산을 나타낸다. D점. 여기는 D점이 최초의 자산인데 사실 최초의 자산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자산. 이 기대값이 최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W0라는 게 기대 자산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게 W0이고 50%의 확률로 W1으로 가고 내일 50%의 확률로 W2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사실 W0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실질적으로 W0가 있고 W0의 효용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쪽 Y축 효용이야. 그러니까 W0의 효용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효용. 어떤 숫자가 있겠지. 숫자가 계산을 해가지고 2분의 1의 확률로 EW-1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이는 V의 EW-V의 W1만큼 효용이 감소를 받는 그림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내가 지금 W0를 오늘 갖고 있는데 내 2분의 1의 확률로 W1이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앞에 그 패러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이만큼의 내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거든. 그치? 50%. 이만큼의 재산이 날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 효용은 여기인데 이만큼의 효용을 갖고 있으면 여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효용 재산은 이만큼 내일 내가 50%의 확률로 만약에 발생하면 재산은 이만큼 내가 손해를 보는데 효용은 이만큼이 깎이는 거지. 효용이 이만큼이 깎이는 거지. 이 높이를 잘 봐야 돼. 이 길이에 주목해. 길이. 근데 내일 똑같은 말로 내일 50%의 확률로 내가 오히려 더 재산이 불어나는 상황으로. 그래서 불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때의 확률은 여기라고. 여기라고. 근데 효용은 얼마큼 늘어나? 이만큼 늘어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확률 50%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재산 손실과 재산 이득의 거리가 같잖아. 이게 같은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효용이 이만큼 깎이고 이득이 발생했을 때 효용이 이것밖에 안 늘어나. 이게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를 바라볼 때 괜히 여러 측면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 측면에서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효용이 어떤 미래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이 상태와 저 상태로 갈 때 효용의 증감분을 갖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용함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부호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위험 회피는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득이 같은 크기잖아. 50% 확률이기 때문에 재산의 손실과 이득이 지금 정확하게 양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득이 있을 때 주관적으로 기대 효용이라는 건 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나는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하는데 왜냐 하면 그 각각의 경우에 효용의 증감분을 보면은 그 길이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 얘기가 지금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PPT에서. 그래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읽어보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벌써 논의를 했지만 이 위험 회피적 개인의 위험 효용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위험 이런 걸 자꾸 리스크, 뭐 리스크 효용 함수, 위험 효용 함수 이렇게 붙이고 있지만 그냥 효용 함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험 회피적 개인의 위험 효용 함수는 오목 함수. 저번에 얘기해서 오목 함수, 콘케이브 펑션, 오목 함수. 오목 함수. 일단 그림을 나중에 이제 설명은 더 가겠지만 그림으로 일단 세 가지 케이스를 일단 딱 보여드리자면 자 보험 수요자는 지금 이런 형태 요걸 오목 함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위험 회피죠. 여기 이제 위험 중립적. 그다음에 이제 위험 선호. 위험 선호. 사람은 보통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선호도,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제학에서 어떤 불확실성 하에서의 사람의 선호를 표시할 때 위험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한 척도인데 위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세 가지로. 보통 여기는 보험 수요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보고요. 보험 회사. 그럼 위험 중립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대 효용과 기대 이윤이 같아요. 기대 효용과 선형이면 기대 효용과 기대 이윤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도박하는 사람. 이론적으로는 배우지만 보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 갬블링을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것의 일단 오목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목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죠.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재산이 아까 봤잖아. 첫 번째 미분이 0보다 크잖아.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도 늘어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용도 늘어나. 그러니까 재산이 더 많을수록 좋고. 첫 번째는 사실 아까 그 첫 번째 미분했을 때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또 많이 물어봐요. 두 번째는 천천히 한번 뜯어볼까? 딱 두 번째까지 오늘 얘기하고 끝내볼까? 딱 뜯어볼까요? 두 번째. 자, 이거 뭐야? 기대 자산의 효용. 이거 뭐야? 기대 효용.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기대 자산의 효용이 기대 효용보다 항상 커. 기대 자산의 효용이 기대 효용보다 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그림으로 볼게.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하고 여기 지금 기대 자산이 있잖아. 기대 자산의 효용은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이것이 기대 자산의 효용. 그지? 사실 오늘 정확히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은 기대 효용은 그냥 오늘 일단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기대 효용은 이 두 포인트 있잖아. 이 두 포인트를 선을 그어. 직선을. 그리고 바로 요 점이 기대 효용이야.
아시죠? 요 점선과 요 직선이 마주치는 요 점. 이 여기 이유가 있어. 기대 효용.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이라는. 즉 이러한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항상 이게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지. 여기 높이 있잖아 이렇게. 높이 있잖아. U의 EW가 EU보다 위에 있잖아. 그 그림에서. 요거란 얘기야. 요거란 얘기야. 아시겠죠? 아니 이게 문제에서 이게 그렇게 크다는 얘기가 또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자산의 효용이 기대 효용보다 위에 있어. 더 커. 항상 그러해. 위험회피적이라는 위험회피적. 항상. 그래서 저것도 시험에서 좀 가끔 물어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것도 또 뭐야 그러니까? 위험회피적인 사람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지. 저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험회피적인 사람의 특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림으로도 정리해보고 수학적으로도 정리해보고 이런 걸로도 정리를 해보고 굉장히 그 묘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